불자님들의 성부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버티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 위에 고요한 평안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업무, 쌓여있는 메시지, 성과로 평가받는 자리,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한 발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 겉으로 보기에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책임감 있다고, 참 성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조용히 고개를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허전함. 이 정도면 괜찮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초조한지, 조금만 쉬어도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 계속 달려야만 할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멈출 수 있을까? 우리는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더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더 가지면 안정될 수 있으며, 더 높이 올라가면 안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곤해도 버텼고, 억울해도 삼켰고, 때로는 내 마음을 뒤로 미룬 채 앞으로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까? 이 질문은 어쩌면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한때 성과로 제 자신을 설명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되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실수하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음을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성과가 좋았던 날은 잠시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다음 과제가 떠올랐고 다시 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쫓고 있던 것은 성공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다는 것을.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처럼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고진멸도, 고도 없고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문제 해결의 구조를 근본에서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괴로우니 원인을 찾고 없애고 방법을 찾아 끝내야 한다는 생각.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구조 자체가 또 다른 긴장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공해야 괜찮다. 이겨야 인정받는다. 앞서야 안전하다. 이 믿음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달리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셨으면 합니다. 눈을 감고 지금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성과도, 비교도, 평가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지쳤다. 나는 사실 많이 불안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 목소리를 외면한 채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야의 가르침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다. 무언가를 더 얻어야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로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성공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성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제안입니다. 지금의 공허함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잠시 멈추어 방향을 보라는 지혜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성취와 공허의 관계를 차분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왜 목표를 이루고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는지, 왜 더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지, 그리고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이미 충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부디 이 여정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의 성부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애쓰고 있는 당신의 삶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처리하지 못한 업무, 놓치면 안 되는 기회, 누군가의 평가. 몸은 아직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이미 회사에 가 있습니다. 이미 경쟁의 자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달릴 준비를 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이만하면 잘했다는 생각보다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늘 목표를 향해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괜찮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안정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승진하면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을 마련하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견뎠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삼켰고 억울한 상황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건강이 흔들려도 괜찮다며 조금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원하던 자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분명 기뻤습니다. 분명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며칠이었습니까? 몇 시간은 아니었습니까? 기쁨이 잦아들자 이런 생각이 스며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혹시 뒤처지면 어쩌지? 마음은 다시 긴장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고 언론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불안합니다. 지금이 정점이면 어떡하죠?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의 눈에는 휴식이 아니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공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정감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뒤처지지 않았다. 이 확신을 얻기 위해 성과를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과는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변하고 사람들의 평가도 변하고 나의 컨디션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 위에 자기 가치를 올려두면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성과로 그 불안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덮는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가슴을 들여다보십시오. 성과가 좋았던 날에도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쉬는 날에도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용히 비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마음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린 시절 비교당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더 잘해야 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실망을 보는 경험이 조금씩 마음에 새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과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는 이 지점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정말로 성과로 결정됩니까? 오늘 실적이 좋으면 당신은 더 존귀해지고 내일 실적이 나쁘면 당신은 덜 존귀해집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잠시 멈춥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사람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몸은 여전히 성과에 반응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가벼워지고 지적을 받으면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우리가 성과를 사건으로 보지 않고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특정한 조건과 인연이 맞물려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나의 본질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안도감이었던 적은 없습니까?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이제 좀 괜찮아졌다. 그런데 그 안도감은 곧 새로운 긴장으로 바뀝니다. 이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이 구조는 끝이 없습니다. 마치 달리는 트레드밀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멈추면 뒤로 밀려날 것 같아 계속 달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본질적으로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정말 성취 그 자체가 목표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까? 이 질문은 아프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쫓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존재의 안정감이라면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말씀은 우리의 이 달리기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달리는 이유를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허전함은 더 노력하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지혜의 신호일까요?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성과와 상관없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존재가 이미 귀하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깊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과를 내려놓는 연습을 잠시 해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루 내가 이룬 것과 상관없이 나는 충분하다고 말해본다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색합니까? 믿기지 않습니까? 그 어색함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성과로 자신을 재단해 왔는지 보여줍니다. 목표를 이루고도 허전한 이유는 더 높은 목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허전함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이 허전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깨어남의 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성취는 결코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는지 반야의 눈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 한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목은 바짝 말라 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때 멀리서 반짝이는 물빛이 보입니다. 그는 힘을 내어 그곳을 향해 달립니다. 조금만 더 가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신기루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지만 다시 다른 방향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진짜일 것이라 믿으며 또다시 달립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어떤 반짝임을 향해 달립니다. 승진이라는 반짝임, 높은 연봉이라는 반짝임, 타인의 인정이라는 반짝임.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얻으면 마음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달한 순간 그 반짝임은 또 다른 갈증으로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웁니다. 부족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합니다. 이 구조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고통이 있다. 원인이 있다. 없애면 된다. 그 길을 따르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온 공식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무고진멸도, 고도 없고,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다. 이 말씀은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제 해결의 틀을 근본에서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괴롭다. 그래서 원인을 찾는다. 원인을 없애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고통은 문제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나라는 이미지가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굳어 있고 동료들의 반응도 미묘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사건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오래 마음을 붙잡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건은 지나갔는데 자기 규정은 남습니다. 이것이 집입니다. 집은 집착입니다. 실패라는 사건에 나라는 의미를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미를 없애기 위해 또 다른 성취를 쫓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잘해야 한다. 이번에는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달리기의 밑바닥에는 나는 아직 괜찮지 않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대로 있는 한 어떤 성취도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무고진멸도라는 말씀은 이 지점을 찌릅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집착이라는 것도, 완전한 소멸이라는 것도, 그 길이라는 것도 모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거대한 적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고통은 조건과 인연이 맞물려 잠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영원한 먹구름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그 순간 사건은 정체성이 됩니다. 이것이 집입니다. 집이 생기면 그것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멸을 꿈꿉니다. 이 상태만 벗어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멸이라는 생각 역시
또 다른 긴장을 만듭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지칩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사람처럼 목이 마른 채로 반짝임을 따라 달립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 멀리 보이는 반짝임입니까? 아니면 지금 발밑에 있는 작은 그늘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숨을 잊어버립니다. 반야의 지혜는 현재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숨쉬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성취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없는 것만 보입니다. 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이것이 갈망의 구조입니다. 갈망은 채워질 때 잠시 멈추는 듯 하지만 곧 더 큰 갈망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갈망의 뿌리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신기루는 계속 나타납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신기루를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기루를 신기루로 보라고 말합니다. 성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쫓고 있는 반짝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정말로 당신의 존재가 흔들립니까? 아니면 그저 생각이 만들어낸 불안일 뿐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반야의 시작입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은 결국 깨닫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반짝임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발걸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있는 성취가 아니라 지금 숨쉬고 있는 존재가 진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신기루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갈망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이 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불교의 가르침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삶의 구조를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성취가 우리를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부족함을 채워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는 생각, 그 믿음이 만들어낸 끝없는 갈망의 순환. 이제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없애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찾기 전에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늘 불안합니다. 성과가 좋을 때도 불안하고 나쁠 때는 더 불안합니다. 도대체 언제 편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편안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요. 실수해도 괜찮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상태가 현실에 존재할까요? 반야심경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무고진멸도, 고도 없고,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다. 이 말씀은 고통을 제거해야만 괜찮다는 생각을
놓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겨내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이 오듯이 마음이 기대에 부딪히면 불안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공허함이 느껴진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해석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당당하지 못할까? 이 해석이 고통을 키웁니다. 현상은 짧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해석이 붙으면서 길어집니다. 이것이 집입니다. 집착은 현상의 이야기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관점을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불안이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잠시 일어나는 파도라면 어떻겠습니까?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바다 전체를 잊어버립니다. 파도만 보입니다. 그러나 바냐의 시선은 파도 뒤에 있는 바다를 보라고 말합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도 불안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결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이제 아주 작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보십시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나는 불안하다라고 말하면 나와 불안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한 걸음 물러나 그 현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한 걸음이 반야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연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좋았을 때 마음이 들뜹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기쁨이 일어나고 있구나. 기쁨도 붙잡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지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감정은 붙잡고 나쁜 감정은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기쁨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또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갈망의 미묘한 구조입니다. 좋은 것도 집착하면 결국 긴장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 모든 구조를 꿰뚫어 보라고 합니다. 공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공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실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오늘의 성과가 영원히 당신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회의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지금 수치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수치심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잠시 후 그 감정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감정이 아니구나. 이 깨달음은 성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과가 나쁘면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존재의 가치까지 거기에 걸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 성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 이 연습이 쌓이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정말로 더 많은 성취가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성취로 규정해온 습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이 흔들림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과와 무관하게 이미 충분한 존재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지 이어서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성공을 붙잡아야만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믿어온 삶에서 조금 물러나 그 믿음 자체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달려왔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어딘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력은 왜 하는가? 배움은 왜 하는가? 성공은 왜 추구하는가? 그러나 이 구절은 노력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존재가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괜찮아질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선하려 합니다. 더 배우고, 더 성취하고, 더 인정받으려 합니다. 이 노력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그 동기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지금의 나는 모자라다. 이 믿음에서 출발한 노력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전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이루어도 잠시 채워질 뿐, 곧 또 다른 부족함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본래로 충분한 존재라면 어떻겠습니까? 성과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조건부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평가받는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가치를 성과와 연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연결을 끊어줍니다. 공하다는 말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도 실패라는 이름도 영원한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과 인연이 만나 잠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승진도 당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 동료들의 도움, 우연한 기회, 수많은 인연이 겹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을 당신의 본질로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 역시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저 한 시기의 조건이 맞물려 일어난 사건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성과를 이루어도 그것이 나를 완성시킨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놓쳐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린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미 충분한 존재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강연을 앞두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도 꼼꼼히 정리했고 리허설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서니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실망했겠지.
그때 문득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반응이 정말 나의 가치인가? 그 질문을 붙잡고 조용히 숨을 고르니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성과는 지나가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 마음은 남습니다. 이미 충분한 존재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실하게 일하고 더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명을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명을 위해 일하면 항상 긴장이 따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평가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러나 나의 가치를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 일하면 마음의 중심이 다릅니다. 실수하면 배우면 되고 성공하면 감사하면 됩니다. 존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귀의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귀의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혼자서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혜에 기대겠다는 선택입니다. 성과로 나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가르침을 따라 나를 이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일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성과가 잘 나오면 교만해지지 않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자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한번 듣는다고 완전히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되새길 때 조금씩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가? 그 얻음이 없으면 정말로 나는 무너지는가? 아니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뿐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이 이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했다면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시간에는 무지 영무득의 깊은 의미를 더욱 구체적인 삶의 장면 속에서 나누겠습니다. 이 여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작은 인연이 더 많은 분들께 가르침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불자님들의 성부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이미 충분한 존재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